안녕하세요. 어깨는 날개병원, 날개병원의 이태현 원장입니다. 오늘은 어깨 환자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몇 가지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 오십견. 오십견은 너무나 흔한 용어죠. 그런데 사실은 오십견이란 말이 의학 용어가 아닙니다. 50대 견 어깨로 되게 알고 계시는데 정식 의학 용어는 아니고요. 더군다나 환자분들이 오십견이라고 그러면 본인들이 오십견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조금씩은 틀립니다. 어떤 분은 그냥 어깨 아프면 딱 오십견, 또 어떤 분은 팔이 많이 굳어진 거를 오십견, 어떤 분은 힘줄이 끊어져서 힘이 없을 정도의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오십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. 다 맞는 말씀입니다.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오십견은 저희는 크게 두 가지의 오십견을 말씀드리거든요. 하나는 넓은 의미의 오십견, 두 번째는 좁은 의미의 오십견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, 첫 번째로 넓은 의미의 오십견은 어깨 아픈 걸 다 오십견이라고 그래요. 이거는 뭐랑 같은 말이냐면 견통하고 같은 말입니다. 머리가 아플 때 두통이라고 그러죠. 어깨가 아플 때 견통입니다. 근데 환자분들이 와가지고 제가 지금 팔이 아프고 오래됐는데 이거 오십견이죠? 그러면 대답은 뭐 처음에 할 말이 없어요. 맞는 말입니다. 근데 오십견이란 거는 어떤 특정 진단명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원인과 진단을 해야 되면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. 그런 넓은 의미의 오십견은 어깨가 아프고 안 올라가고 힘이 떨어지고 하는 모든 걸 오십견이라고 하는데, 이거의 의미는 그냥 단순 견통인 거죠. 머리가 아픈데 병원 가서 제가 머리가 아픈데요, 이거 진단명이 두통 맞죠?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? 맞는 말입니다. 그렇지만 큰 의미는 없는 말이죠. 왜냐하면 그냥 그 증상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. 그래서 이런 오십견도 넓은 의미의 견통을 오십견이라 하고요. 두 번째는 조금 더 이제 협의의 의미인데, 조금 더 특정 질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, 잘 아시다시피 동결견을 환자분들이 오십견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두 번째 의미는 오십견이 동결견이다. 이 동결견은 말 그대로 어깨가 굳었다, 얼었다는 뜻이거든요. 운동 범위가 줄어들면 다 동결견이에요. 특히 특징적으로 앞으로 나란히 높이까지도 안 올라가는 분들, 90도. 요게 이제 어깨 이 상방 거상의 90도 정도가 되고요. 만세되는 게 이제 180도가 되겠죠. 요 90도도 채 안 되면 이거는 저희가 이것만 봐도 동결견이라고 합니다. 원래 동결견의 진단은 여러 가지 각도를 측정해서 뭐 특정 각도의 합이 뭐 120도가 안 된다, 뭐 이런 이 학문적인 이 진단 기준이 있기도 한데요. 대략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한 90도도 안 올라가면 이건 뭐 동결견이다. 근데 이 동결견도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. 이게 원인들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까지 붙이는 병명이 동결견이고, 이것이 협의의 오십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. 동결견은 사실은 이 관절 속에 다른 특별한 질환이 없는데 단순히 굳어 있을 때를 동결견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. 그래서 이걸 좀 풀어서 의학적으로 용어로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유착성 관절낭염이 되겠습니다. 이 용어도 뭐 들어보신 분들이 꽤 있을 텐데요. 말 그대로 어깨는 관절낭이라고 하는 관절 주머니 속에서 움직이게 되는데, 이 관절낭이 유착된 거, 쪼그라드는 게 유착성 관절낭염이 되겠고요. 이것이 동결견이랑 같은 의미의 의학적 용어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동결견일 때 환자분들이 또 오십견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이 자기가 오십견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. 그냥 일단 아픈 걸 오십견이라고 하시는 분,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더 자세히 자기 증상을 표현하시면서 어깨가 굳어 있는 걸 오십견이라고 하시는데, 이건 이제 동결견에 해당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첫 번째 오십견은 큰 의미의 오십견은 뭐 견통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요. 두 번째 오십견은 동결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데요. 이 두 번째 오십견, 즉 유착성 관절낭염을 얘기하는 동결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냥 각도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이기도 하지만,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다른 병리학적인 문제가 없을 때 이런 용어를 쓰게 됩니다. 무슨 말이냐고 하면, 어깨가 굳어지는 데는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. 단순히 팔을 안 써서도 굳어지고요. 어떤 분들은
갑자기 무거운 들다가 뚝 하면서 그 순간 굉장히 아팠다가 그 이후로부터 팔이 굳어지고 잘 안 움직여지고 굉장히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으시고요. 어떤 분들은 팔을 또 너무 많이 써서 뭐 운동을 많이 하시거나 필라테스 요새 요가들 많이 하시는데 그거 잘못 많이 하다가 어느 순간 부담이 가면서 통증이 확 들어오면서 팔이 굳어지기 시작했다고 하시거든요.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치료,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치료들을 받다가 예를 들어 손목이 골절이 돼서 치료받다가 손목이 삐어서 치료받다가 제대로 이제 손을 못 쓰다 보니까 어깨까지 못 쓰게 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.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어깨가 못 쓰게 되는데 이 못 쓰게 되는 원인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 중에 좀 특별한 것들이 있죠. 잘 알고 계시는 어깨 속의 문제, 즉 병변, 석회화 건염, 회전근개 질환이 있을 때도 이런 동결견이 오게 되는데 이런 동결견은 2차성 동결견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. 안에 특정 문제가 있어서 어깨에 문제가 있어서 안 움직여지는 거. 동결견인 줄 알고 검사를 해봤더니 석회가 있거나 동결견인 줄 알고 MRI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힘줄이 찢어져 있다. 이런 경우는 이 회전근개 힘줄 파열 또는 석회화 건염 이런 원인적인 인자가 있으면서 거기에 2차적으로 생긴 이 2차성 동결견이 되겠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단순 동결견만 치료해서는 안 되고 그 원인이 되는 병변에 대한 치료를 같이 동반돼야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팔이 굳었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뭐 물리치료나 펴주는 이런 재활치료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상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환자분들한테 그런 경우가 한 달 이상 지속되면은 병원에 와서 전문가들한테 검사하고 진단을 해서 다른 원인이 있는지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왜냐하면 이런 실제로 이런 단순 오십견, 동결견이 있는 경우에도 많은 수의 환자들의 한 20% 이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1차성 새로운 병변, 다른 힘줄 파열이라든지 이런 석회성 건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 달 이상 이런 증상이 지속될 때는 검사를 해보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.